기다리셨던 분,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구국의 리더로서 지금까지 태극기의 리더로, 그리고 우리 공화당의 리더로 똘똘 뭉쳐 함께 싸울 수 있었던 구심점이 되어주셨던 분, 동지, 리더, 세 글자, 이름 석자로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화당 대표 조원진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5.16 혁명을 일으킨 60년째 시작되는 날입니다. 59주년이라 그러죠. 60년 지난 지금 우리는 계룡산에서 기념식을 합니다.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어요. 2017년 국회는 100년 전쟁이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100년 전쟁. 그들이 말하는 100년 전쟁. 드라마가 되고 TV에도 나왔죠. 100년 전쟁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100년 전쟁에서 이 대한민국의 좌파들, 종북 세력들, 친북 세력들, 토착 빨갱이 세력들이 100년 전쟁에 성공을 한 듯이 보입니다. 2017년 3월 10일 날 그들이 말하는 촛불혁명으로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60년 전에 5.16 혁명을 일으켰을 때 그 혁명은 진실로 구국의 혁명이었어요. 결국 대한민국은 주사파를 비롯한 붉은 세력에 의해서 나라가 침탈돼 버린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100년 전쟁의 완성을 이 한반도에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문재인 씨는 후보 시절에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주류 세력을 교체하겠다. 두 번째는 한반도의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겠다. 주류 세력은 호남을 중심으로 좌파, 반미, 친북주의자들로 다 교체됐습니다. 한반도의 국제 질서는 한미동맹 깨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연방 국가를 한반도에 만드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토착 빨갱이 세력들하고 중국 공산주의자들하고 김일성 3대 세습의 3대 교조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손을 잡고 한반도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계룡산에 2017년 5월 9일 대선이 끝난 다음에 태극기 세력이 다 없어지고 어떤 경우는 실망으로 어떤 경우는 분노로 없을 때 2017년 5월 28일 날 우리가 이 계룡산에 와서 태극기를 들 것인가 말 것인가, 정당을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 계룡산에 왔는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역사적으로 대단히 2020년에 사는 2021년에 사는 우리는 우리의 아들, 딸과 손자들한테 엄청난 역사적인 죄인이 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침탈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무너지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사회주의 연방제 국가로 가는 길을 가는데도 그 누구 한 사람 저항하지 못하고 있어요. 김무성 같은 배신자 역적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조원진을 음해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폄하하고 우리 공화당을 또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무슨 소리를 해도 대한민국을 토착 빨갱이 세력 좌파들한테 넘겨버린 배신 역적자들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이런 말로 저런 말로 우리 공화당이 잠시 전열 정비하고 스스로 반성할 기회도 가지고 또 새로운 변화와 혁신과 개혁의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진보 우파의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그 고민을 하는 틈을 따서 우리 공화당이 죽은 듯이, 조원진이가 죽은 듯이 새빨간 거짓말을 가지고 새치혈을 놀리고 있는 그런 배신자 역적들이 역겨워요. 역겹습니다. 제가 국회에다가 김무성을 만나서 했던 그 CCTV 확보하라고 지금 요청해놨어요. 거짓말을 그래 하면 되겠어요? 즉각적인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아직 지방을 다니고 부산, 경남, 제주, 울산, 경북의 경주까지만 다녀왔습니다. 이제 경북 또 강원, 충청남북도, 호남 지역, 또 수도권 이렇게 다니면은 6월 중순까지 다니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을 뵙고 또 그 지역에 여러 뜻있는 분들 뵙고 여러 가지 고언을 듣고 조언도 듣고 있습니다. 보수 정당은 무너진 겁니다. 이 보수 정당의 해답은 보수 안에서 찾아야 돼요. 결국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나와 있는 정체성의 가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 경제라는 엄연한 가치를 제외하고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바꿔야 됩니다. 오늘 유튜브 선생님들 죄송하지만은 이 판국에 유튜브끼리 싸워서 되겠어요? 당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당원들이 가슴을 조이면서 고민을 하고 새로운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 상황에서 아직도 당원들끼리 다투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공화당을 없애는 게 낫잖아요. 자기 하프리아로 공화당에 와서 우리 공화당에 와서 죽음을 걸고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동지가 아니에요. 동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동지는 어려울 때 그분들의 마음을 감싸주고 잘한 것은 칭찬해주고 좀 실수하고 못한 것은 격려해주고 감싸주는 것이 동지지. 말 한마디 실수했다고 행동 하나 실수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공화당은 그냥 20만 표 받고 끝낼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절대로 동지들끼리는 동지를 가지셔야 돼요.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5.16 혁명은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시대가 3만 불, 5만 불 시대가 그냥 가는 줄 알았어요. 박정희 대통령 공약 직책 5.16 혁명공약 제1번째가 뭡니까? 국시를 반공으로 한다. 지금 다시 반공민주주의를 일으켜야 됩니다. 지금 이 주사파 정권들, 토착 빨갱이 세력들 부정부패 무능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그러면서 언론방송 장악하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는 이 빨갱이 세력들하고 전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은 지난 총선 전에 공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제는 자유우파 연대를 해야 된다. 중국 공산당하고 교조주의 김일성 3대 세습정권하고 대한민국의 토착 빨갱이 세력들하고 전면전을 하고 미국과 일본과 대만과 홍콩 민주화 세력들하고 손을 잡고 반공 블록을 만들어서 그들과 전면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비록 고립되어 있지만 결코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결코 교조지 김일성 3대 세습 정권이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도 바꿔야 돼요. 그들은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극우 프레임 씌우잖아요. 프레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분명한 길이 있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진실과 정의의 투쟁을 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1143일 44일째 옥중 투쟁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놈들이 잘못 보고하고 대통령의 신기를 이렇게 흩뜨리고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만든 그 놈들은 천벌을 받을 거예요. 천벌을. 3년이 지난 지금 동안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대통령을 3년 이상 감옥에 두는 이 문재인 정권 또한 천벌을 받는 겁니다. 뇌물을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어요. 그 당시 80명의 패널들이 80가지의 거짓말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옹알감이 씌워서 인신감금으로 감옥에 집어넣었지만은 그 80가지 거짓말이 다 거짓말 아닙니까? 태블릿 PC는 애시당초 깡통이었어요. K미르 재단 무슨 죄가 있습니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하고 삼성하고 있는 36억 말 한 마리 그 말 관리비 79억 때문에 감옥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거짓이에요. 진실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의 투쟁에는 진실과 정의의 투쟁이 있는 겁니다. 불의가 권력을 잡고 국민을 속이고 거짓으로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 찬탈한 자들이 지금은 권력을 잡고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들의 거짓 행진은 그들의 불의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 우리 공화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을 극우 프레임 세우고 좌파 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언론 방송에서 우리의 잘못된 실수하는 모습만 찍고 편집해서 찍고 각색해서 만들어내고 그런 작업을 3년간 한 겁니다. 그냥 우리 공화당이 여기서 끝을 낼까요? 우리가 끝을 내면은 자유민주주의 투쟁은 누가 합니까? 체제 수호는 누가 하고 위대한 72년의 대한민국의 역사는 누가 지킵니까? 여러분, 거짓은 거짓이고 불의는 불인 겁니다. 이번 헌법 개정에 내용이 뭐가 들어갔습니까? 소위 말하는 광장민주주의가 들어간 겁니다. 광장민주주의. 김무성 씨 정신 좀 차리세요. 전문이나 읽어봤어요? 광장민주주의, 소위 말하는 촛불의 민중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으로 한다가 이번 헌법 안에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분명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상권이 분립되고 국회는 행정부 대통령을 견제하는 겁니다. 지난 연말에 예산 4+1이라는 체제를 가지고 제1야당 무력화시켰어요.
그냥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 밀었습니다. 이것은 헌법 위반인 거예요. 상권 분립의 위반이고 대의정치의 위반인 겁니다. 그 위반에 어느 국회의원 한 사람 거기에서 목숨 걸고 싸운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대한민국은 그렇게 사회주의로 길로 가는 겁니다. 토지공유제가 나오고 이익공유제가 나오고 그러면은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자는 겁니까? 동지들이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총선을 덮고 그냥 간다? 그러면은 우리 공화당에도 희망이 없어요. 변화를 뛰어넘는 혁신과 개혁을 통해서 목숨을 걸고 저 구리의 세력, 종북 세력, 친북 세력, 반미주의자들하고 싸울 수 있는 전열을 가다듬어야 돼. 동지들끼리 싸우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열을 가다듬어야 돼. 그래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고 거기에서부터 민노총 정교조와 전면전을 선언하고 대한민국의 체제 수호선을 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선은 박정희 대통령의 혁명 5대 공약이 끝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의 제 심정이에요. 맞습니다. 제1공약이 바로 국신은 반공으로 한다. 지금이야말로 반공민주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유엔과 우방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국가, 특히 한미동맹을 강화하라는 거예요. 한미동맹을 통해서 지금의 상황으로 바꾸면은 한미일 삼각연대를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에 나아갈 길을 가져야 된다. 6가지 공약이 지난 우리 총선 공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6가지 공약과 우리가 했던 총선 공약이 그 시대에 61년도에 그 내용을 지금의 내용으로 우리가 새로운 공약을 했는데 그렇게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이라도 정치 그만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것인가 좀 더 고민하고 우리 공화당을 어떻게 향후의 길로 갈 것인가 좀 더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길에서는 새로운 인물로 새로운 조직으로 시대에 맞는 가치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들을 고민들을 하셔야 돼요. 각 지역마다 소모임들 하고 계신데 철저한 자기 반성을 통해서 철저한 지역에서의 여러가지 문제점들도 좀 점검들을 하시고 중앙당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당에 소신탄회하게 건의를 하시고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2017년 8월 30일 창당해서 지금 창당 3주년이 안 된 겁니다. 오늘 이 계룡산 여기에 온 것은 3년 전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 당하시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들어오고 암울한 대한민국에
우파 국민들이 고개 숙이고 실망하고 낙담할 때 우리가 다시 태극기를 들었던 그 날이 바로 5월입니다. 3년 전 5월 지금 허평한 대표님을 중심으로 전당대회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동지들께서 모든 선거의 책임은 저한테 있는 거예요. 모든 선거의 책임은 당대표가 있는 겁니다. 당대표가 있는 거예요. 최고위원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당대표가 최고위원 분들의 입장, 사무처의 입장, 또 후보들의 입장, 당대표가 있는 거예요. 화살을 쏘면 저를 쏘야 되죠. 더 이상 동지들끼리 다른 얘기 마시고 오늘 이렇게 와주신 걸 보니까 우리 공화당의 문은 안 닫겠습니다. 궁금하신 것이 많으실 텐데 제가 당무를 지금 한 달이죠. 한 달. 4.15 총선이니까 그죠? 한 25일가량 당무를 안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선거 치르면서 빚이 많이 늘었어요. 비펀드하고 차입 부분이 있습니다. 뭐 돈이 있어서 일시불로 다 드리면 좋은데 아무튼 비펀드 차입 부분에 대한 돈은 분명히 다 돌려드리는 방침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당 사무처 사무총장님을 비롯해서 당 사무처에도 이런저런 방법 강구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튼 일시불로 한목에 다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그런 당의 상황은 아니고 아무튼 50% 지불을 하고 나머지 50%를 오랜 기간 가지 않을 겁니다. 나눠서 다 지불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덜 급한 분들은 시기를 두고 받아도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튼 지금 뭐 탈당은 거의 없고 후원금은 더 들어오고 있다. 후원금은 더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 당의 규모를 한 1억 줄였죠. 한 1억 정도 월 나가는 지출을 한 1억 정도 줄였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제가 보전 받는 거하고 정치자금 반환 받는 거 뭐 등등등 해서 한 2억 정도 당에다가 또 넣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무튼 비펀드 부분에 대한 차입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분명하게 100% 다 돌려드린다. 단지 시기적으로 조금 더 주는데 길어도 10달 안에는 조치가 다 된다. 당이 긴축으로 들어가고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렵지만은 정당이 뭐 어렵다고 공개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태우 사무총장께서 조금 휘둘려서 그걸 뭐라 그러죠? 애돌려서 말씀을 하셨는데 당의 재정이 어렵지만은 당이 이겨나갈 수 있는 정도의 힘든 부분이 많이 있다. 단지 하나 그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조은진 제가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자까지 포함해서 다 지불을 합니다. 이자 지불 안 하면 걸려요 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오늘도 허평한 대표님하고 좀 논의를 했는데 지금 하는 행태는 잘못 가는 겁니다. 이번 선거에 중도론자는 허상입니다. 허상. 중도는 허상이에요. 뭐 나무당 얘기, 우리 당도 뭐 참패했는데 나무당 얘기하면 안 되지만은
미래통합당 선거 참패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중도론자들이 다 뒤로 물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김영호 공천위원장도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니고, 중도 들고 나왔던 김부성은 난데없이 우리 공화당하고 붙겠다 그러고. 다음 대선도요, 중도론 얘기하면 또 집니다. 또 집니다. 이번에 중도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긴 게 아니에요. 졌잖아요. 또 다음 대선에서 중도 얘기하면 또 지는 겁니다. 체제 역사사 하면 좌우가 완전히 갈라져 있는 겁니다. 지금 섣불리 중도 들고 나왔다가 다 진다. 제가 지난 일이지만은 지난 총선 때 한 번도 저는 우리 독단적으로 선거를 치른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께서 보고를 잘못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분이 불법 탄핵 권력 찬탈당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희생양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 살리자고 태극기 들고 한 주도 쉬지 않고 4번 겨울을 우리가 썼는 그 집회 비용만 따져도 제가 보니까 한 500억 되는 것 같아요. 500억. 우리는 돈만 썼어요. 유튜브들 돈 벌고 그래놓고 우리 공화당 다 배신했어. 우리 여기 있는 유튜브들은 돈 한 푼 못 벌면서 고생만 새가 빠지게 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제가 행정안전위원회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내용을 아주 세밀하게 부정선거 부분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에도 부정선거 특위를 구성을 해서 겉으로 답답하겠죠. 사람 부정선거 한다고 나오라니까 사람 안 모이잖아요. 이제 우리 공화당이 얼마나 힘든 투쟁을 했는가를 너가 스스로 좀 느껴보라는 거예요. 분명한 부정선거에 여러가지 정황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상수 우리 인제대 법대 교수님을 중심으로 정확한 부정선거의 팩트 조사를 할 겁니다. 섣불리 좌파들한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공화당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싸울 거예요. 우리 보고 오라이 마라이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들 고개 숙이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한테 불종하고 말 한마디 못할 때 우리는 4번 겨울을 한 주도 쉬지 않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권력 찬탈 정권이다. 촛불은 혁명이 아니라 쿠데타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촛불이 혁명인지 5.16이 혁명인지 분명하게 판가름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 날이 올 겁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당 특히 저부터 더 고뇌하고 고통의 날을 보내야 됩니다. 저부터 힘든 시간을 보내야 돼요. 우리 동지들 30만의 동지 우리 책임당원이 한 4만 됩니다. 유튜브 보니까 2만이면 얘기하던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책임당원이 한 4만 됩니다. 정확하게 책임당원 4만인 정당 없습니다. 거의. 우리는 일당 100을 하는데 아무튼 우리 가두리에 갇히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들이 쳐놓은 가두리 갖추지 마라. 이제는 제가 며칠 낚시 갔다 왔어요. 근데 저는 고기 못 잡아요. 밤새도록 입질 한 번도 안 하는데 그대로 춥습니다. 되게 그냥 그대로 앉아서 이슬 맞으면서 그대로 밤새도록 앉아 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죠. 그죠? 심지어 뜰채로 잡아놓은 새우도요, 쪼매는 데 갖춰놓으면 튀잖아요. 우리 공화당이 울타리를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하는 가치는 그대로 가져가야 돼요.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본주의의 소위 말하는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통일, 한미동맹,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에 대한 투쟁, 이러한 가치는 그대로 가져가되 이제는 울타리를 넘어라. 울타리 좀 넘어라. 새우도 살려고 쪼매난 데 갖다 놓으니까 울타리 넘어 도망갔더라고. 우리 공화당 동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소모임도 하고, 당 조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기 지도부가 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 뭐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토론 힘들어요. 단지 오늘 오신 분들 명단은 다 주시고 가야 돼. 그거 다 받았습니까? 명단을 다 주시는데 253개 당협 중에서 호남 지역을 빼면 200개 정도 됩니다. 200개 정도의 평균 잡아서 우리가 200명 정도의 당원이 있다고 보시면, 책임 당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명의 책임 당원. 여기서부터 당협 구성을 해야 돼요. 200개 당협에 200명의 책임 당원이 있고, 일반 당원은 약 한 2,000명 가까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정상적인 당 조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당 조직은 당협 조직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당협 조직화로 가야 돼요. 저희들이 45세 이하 청년당원, 그것도 책임당원, 청년당원 대단히 많습니다. 45세 이하 책임당원 중에서 청년당원 숫자가 대단히 많아요. 그들이 전면에 나서야 됩니다. 이제 각 지역에서 소위 말해서 250개 지역에 약 한 3, 40명의 청년당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당 조직을 완전히 이제는 정당 조직, 지금까지 2년간 가져왔던 만 3년 아직 안 됐잖아요. 가져왔던 초기의 정당 조직이 아니라 당협 조직화로 완전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당협에서 당협위원장 중에서 시도당 위원장을 추천하면은 뭐 그 중에서 당협위원장 중에서 시도당 위원장을 할 거예요. 그런데 초기에는 당협이 완전 구성되기 전까지는 중앙당에서 시도당 위원장 임명을 할 겁니다. 당헌 당규도 나중에 바꿔서 당협 구성되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당협위원장들이 되고면은 12개의 당협위원장들이 모여서 그 중에서 시도당 위원장을 선출하고 중앙당에 올리면 중앙당에 추인하는 과정, 이런 과정을 겪을 겁니다. 우리 당의 조직이 이제는 지금까지는 여러 조직으로 나눠져 있었지만은 이제는 집회 조직은 집회 조직대로 운영이 되지만은 정당 조직은 정당 조직의 당협 중심 조직으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조직도 그게 아마 전면적인 조직 개편이 될 겁니다. 조직 개편이. 그래서 그 7월 4일 전당대를 시점으로 해서 박태우 사무총장이나 당 사무처에서는 벌써 이 당협 조직화에 대한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각 당협별로
당원명부도 다 분리되어 있고요. 책임당원명부도 분리되어 있고 청년당원 그 다음에 장년당원도 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조언하실 거 있으면 조언을 해주시고 아무튼 7월 4일 제가 약속을 드린 게 6월 27일인데 장소 문제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늦어진 것 같아요. 7월 4일은 전체 책임당원 투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4만 명 책임당원이 다 투표하는 그러한 정당이 어느 당이라고요? 공화당이에요. 책임당원 가입하세요. 책임당원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4만 명이 40만 책임당원을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우리 공화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 국가보조금 안 받잖아요. 그런데도 당원에 의해서 당이 운영되는 겁니다. 지금 72년 동안 한 번도 대한민국 정당사에 볼 수 없었던 민초들의 정당, 그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비록 보수파리 정당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고 저항하는 우리 공화당을 좌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민초들에 의한 정당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은진이가 지금 한 5군데 재판 받을 것 같아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제가 검찰, 경찰 한 27군데 조사 무혐의도 있고 택도 아닌 거 가지고 김정은 화형시켰다고 그거 가지고 집회 기자회견 했는데 무슨 집회를 합니까? 집회는 이게 집회지.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공화당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결코 두려워 말고 불의한테 무릎 꿇고 굴종하지 말고 고개를 들고 거짓은 거짓이라고 불의는 불의라고 당당하게 떠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정당, 스스로 자생하고 자리 뱉는 정당, 자강의 단계가 늦어졌지만은 자강할 수 있는 그 정당을 여러분들이 만들었고 여러분들의 그 정당의 주인이고 이번 제3기입니다. 3기 지도부 구성도 을 통해서 몇 사람 선거하려다가 4만 명의 책임당원이 다 투표하는 그러한 획기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해보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책임당원 가입 안 한 분들 책임당원 가입해서 투표권 행사하세요. 여러분들이 만든 정당에 투표권을 가져야 됩니다. 투표권. 그 다음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한 100만 명 보더라고요. 유튜브들 다 구독 누르세요. 우리 공화당 배진하는 데 가서 계속 구독 눌러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선거 되면은 황교안 빨다가 황교안 넘어지니까 좀 있어 보세요. 김무성 빨기 시작할 거야. 정신들이 없다니까. 제가 한민호 본부장한테도 우리 공화당 유튜브를 키워라. 또 우리 공화당하고 같이 가는 유튜브들을 구독을 늘리는 방법을 찾아라. 우리 공화당이 100만 유튜브를 두세 개 지고 10만 유튜브 한 10개 지고 있으면 어느 놈이 건드립니까? 여러분들 있는 전화번호, 저한테는 전화번호가 한 25,000개 있어요. 아무튼 그분들한테 유튜브 가입시키고 그렇게 획기적으로 싸우지 말고 획기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전화번호부터 유튜브 방송 자꾸 보내주고 여러분이 선호하는 유튜브, 그래서 유튜브도 우리 공화당하고 노선을 같이 하고 가치를 같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유튜브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뭐 궁금한 거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뵈면은 제가 또 잠수 타거든요. 낚시대회 하자고 낚시 갔더니 열 몇 명 왔더니